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선생님 김대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희곡 토끼와 자라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1장의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제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그렇죠. 자신의 병을 낫게 할 약을 찾고 있는 용왕이 나왔었고, 그런 용왕에게 꼴뚜기라는 신하가 어패류를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하들이 지금 용왕한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하니까 신하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발생을 했었고, 또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를 거부하는 신하들과 용왕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신하인 자라가 그 용왕에게 토끼의 간을 먹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고, 용왕이 자라를 시켜서 얼른 가서 토끼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고 자라는 토끼를 찾으러 이제 떠나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당연히 오늘부터 보게 될 장면에서는 공간적 배경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1장에서의 그 공간적 배경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바닷속 용궁일 거고, 제2장, 오늘부터 살펴볼 제2장은 어디가 될까요? 공간적 배경이. 그렇죠. 바로 토끼가 살고 있는 산속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공간적 배경이 일어났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볼게요. 교과서 42쪽을 보겠습니다. 제2장, 토끼가 사는 산속. 자, 일단 지금 공간적 배경이 바뀌었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 옆에 날개 질문을 보겠습니다. 제1장과 제2장의 배경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제1장에서 이 연극을 교실에서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무대 배경은 어디에다 설치한다고 했었나요? 그렇죠. 교실에 있는 칠판을 활용을 해서 무대 배경을 만들 거다라고 했었는데, 뭐 가령 용궁 같은 경우도 용궁 사진을 뽑아서 칠판에다 붙인다거나 아니면 직접 용궁 그림을 그려서 배경을 만들었었잖아요. 마찬가지 2장에서도 기존에 붙여놓은 사진을 떼고 산속 사진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직접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무대가 바뀌었다, 배경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관객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별로 어려움 없이 이 문제, 배경이 바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계속 내용을 볼게요. 자라는 느린 태도로 여기저기 살펴본다. 토끼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온다. 명랑한 콧노래도 부른다. 자, 여기 이 부분 역시 또 무대 지시문이 될 텐데, 자라가 느린 태도로 여기저기 토끼를 찾아 살펴보고 있고, 토끼는 깡충깡충 뛰면서 무대 중앙으로 나오겠죠. 그러한 그 무대 위의 상황을 옆에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을 해 놨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연극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대본을 보면서 미리 메모를 해놓는 것을 연출 공책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연출 공책을 실제 연습에서 활용을 하면 좋겠죠? 자, 이렇게 연출 공책의 활용 방법과 그 활용되고 있는 과정도 잘 살펴보세요. 자, 이제 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좀 묻겠소? 뻔하다 뻔해. 뭐가 뻔하단 말이오? 나 토끼님 찾는 거 아니에요? 용하다 용해. 간이 명약이라 그런지 머리도 참 총명하다. 예, 맞소이다. 나하고 달리기 하자고 왔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하고 저 머나먼 용궁 속 구경을 가자고 왔소이다. 용궁? 거기가 어딘가요? 달나라에 절구질하러 간 적은 있어도 용궁 소리는 처음 듣네요. 용궁이란 바닷속에 구중궁 걸 아름다운 선녀들이 춤을 추고 온갖 보석 반짝이며 나를 가져가라 손짓하고 사시사철 입을 옷이 궁 안으로 넘쳐나네. 어여쁜 인어공주 토끼 같은 멋진 남자 찾아오길 기다리며 가야금을 연주한다네. 자,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라가 토끼를 찾고 있는데 토끼가 무대 위로 나왔죠. 그래서 자라가 토끼에게 말을 겁니다.
말 좀 묻겠다고. 그랬더니만은 토끼가 자라의 그 물음을 듣기도 전에 뻔하다 뻔해 하면서 먼저 선수를 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토끼의 성격은 어때 보여요? 그렇죠. 다소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라가 뭐가 뻔한데요? 이랬더니 토끼가 나 찾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자라가 아이 역시 토끼가 총명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토끼를 좀 띄워주고 있죠. 왜? 목표가 있잖아요. 얘 데리고 가야 돼요. 지금 잘 구슬려서 데리고 가야 되니까 막 토끼를 이렇게 우쭈쭈 우쭈쭈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끼가 자라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지레짐작을 합니다. 뭐라고 지레짐작을 합니까? 아, 이거 지금 자라가 나하고 달리기 시합하러 온 거 아닐까? 라고 지레짐작을 했더니만 그 짐작은 틀린 예측이었죠. 자라가 토끼를 찾아온 이유는 자라의 말로는 지금 자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냐면 용궁 구경 가자고 지금 용궁 구경 모시러 왔다고 토끼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토끼의 간을 용왕에게 바치려고 꼬시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진실은 감추고 거짓말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만 토끼가 용궁 하면서 거기가 어딘데요? 라고 말하니까 자라가 용궁에 대한 그 온갖 달콤한 말을 써가면서 용궁의 장점을 쫙 늘어놓으면서 용궁이 이렇게 아름답고 막 예쁜 여자들도 있고 예쁜 인어공주들이 널 기다리고 있다. 뭐 온갖 사시사철 좋은 옷들이 가득 차 있고 보석도 많고 막 이러면서 용궁의 장점을 쫙 늘어놓으면서 이 지금 토끼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꼬시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진짜 이 말에 토끼가 홀라당 넘어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줄줄이 이어서 부르는 노래처럼 이것도 역시 행동 지시문이 되겠죠? 정말 환상적이네요. 자, 토끼님, 나하고 용궁 구경 갑시다. 난 털에 물 묻히는 건 싫은데. 그런 게 무슨 대수요? 자라는 다가가 토끼 겉옷을 뒤집어서 입혀준다. 토끼는 털을 안에 입고 가죽이 밖으로 나온다. 요런 방법이 있었구나. 난 수영도 못해. 수영을 왜 해? 자라 등 유람선에 오르기만 하면 되지. 나를 잡아요. 토끼, 자라의 등을 잡는다. 자라, 기어가 바닷속으로 뛰어든다. 둘은 바닷속을 헤엄치는 모습을 몸동작으로 연기한다. 판소리 음악이 다시 이어진다. 몸동작은 되도록 재미있게 만든다. 어느덧 두 인물이 용궁에 들어서면 3장으로 넘어간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자라가 이 용궁의 장점을 쭉 늘어놓으면서 토끼를 꼬시고 있죠. 그런데 이 토끼가 홀라당 그 말에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약간 머뭇하는 주저하는 건 있어요. 털에 물 묻히기도 싫고 수영도 못한다라고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라가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서 그 문제들, 토끼가 그 주저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주죠. 수영을 못하는 건 내 등에만 올라타면 되고 그 털에 물 묻히기 싫은 거는 겉옷을 뒤집어서 입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 해결해서 토끼가 그 자라의 등에 올라타서 이제 용궁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2장에서는 좀 등장인물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는 대사들이 좀 많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토끼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상대방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자기의 그런 생각, 자기가 추측한 생각을 얘기하는 걸로 봐서 성격이 급하고 지레짐작하는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반면에 자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토끼를 꼬시는 그 대사들을 보면은 행동은 좀 느려요. 느릿느릿 이렇게 좀 굼떠 보이는데 사람이. 그런데
태연하게 용궁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꾸며내면서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침착한 것 같지만 또 치밀하다라는 성격을 엿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 옆에 대화로 짐작할 수 있는 토끼와 자라의 성격은 어떠한가? 지금 선생님이 말을 해줬고, 자, 토끼의 의상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또 연극 무대와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 나와 있는데, 지금 토끼 겉옷을 뒤집어 입혀준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토끼의 의상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 지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끼의 옷은 뒤집어 입을 수 있도록 바깥은 털로, 안은 매끈한 가죽으로 이렇게 매끈한 소재의 옷감으로 된 옷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약간 조끼 같은 걸로 해서 뒤집어도 입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면은 의상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대본을 통해서 체크를 해 놓는 거. 이것이 연출 공책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 볼게요. 몸을 꼬며 등을 내밀며 같은 경우도 역시 행동 지시문에 해당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용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한 번의 공간적 배경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제2장에서의 산속에서 제3장 용궁으로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칠판에 붙여놓은 사진이나 그림을 바꿔줘야 할 겁니다. 용왕이 신이 나서 걸어 나온다. 그러나 금방 몸이 아파서 쓰러지며 의자에 앉아 거친 숨을 쉰다. 자, 그 옆에 있는 날개 질문 볼게요. 용왕의 행동으로 짐작할 수 있는 용왕의 상태는 어떤 겁니까? 그렇죠. 병이 매우 위중한 상태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 토끼를 잡아왔다고. 어서들 나해라. 자라 대신 토끼를 데리고 들어오세요. 교과서 44쪽을 볼게요. 토끼, 용궁으로 들어온다. 토끼, 온갖 대신들이 모두 물고기들이라 깜짝 놀란다. 아니, 용궁으로 데리고 온다더니 수산물 파는 횟집에 온 거 아니야? 토끼님 눈에는 이 용궁이 수족관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발칙하도다. 짐의 궁전을 모독하다니. 저 생선은 처음 보는데. 근데 싱싱하지가 않아서 회로는 못 먹고 매운탕으로 먹겠다. 어서 저 고얀 놈의 배를 갈라라. 냉큼 간에 가져오지 못할까?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용궁으로 왔어요. 토끼가 오긴 왔는데 지금 자라가 얘기했던 그 용궁의 비주얼과는 사뭇 다른 비주얼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자라한테 이거 따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는지 화를 내면서 뒤따라오는 자라에게 화를 내면서 용궁으로 데려온다고 했더니만 갑자기 왜 수산물 파는 횟집에 왔냐 라고 하면서 버럭 화를 내죠. 그랬더니만 그 말을 들은 용왕이 감히 짐을 모욕해 라고 하면서 화를 냈더니만 토끼가 오히려 용왕을 쳐다보더니만 저 생선은 싱싱하지가 않네. 매운탕으로나 먹어야 되겠다. 저런 생선 처음 본다 하면서 또 한 번 용왕을 모독하죠. 그래서 용왕이 화를 못 참고 얼른 가서 저 고얀 그 토끼의 배를 갈라서 간을 꺼내와라 라고 하면서 노발대발 화를 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토끼가 용궁으로 들어와서 처음 느낀 감정은 어떤 거겠어요? 그렇죠. 실망을 한 겁니다. 자라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그림에 실망을 한 거죠. 계속 볼게요. 신하들이 토끼를 향해 달려든다. 토끼, 피한다. 잠깐! 잠깐! 내가 잘못 들었나? 방금 간이라고 하셨습니까?
토끼님, 미안하오. 용왕께 명약으로 바치려고 당신을 데려온 것이오. 내 간을 약으로 바치려고요? 그렇다. 문어 잽싸게 달려들어 다리로 토끼를 감싸준다. 전기뱀장어는 토끼 옆을 스친다. 토끼는 전기가 올라 소스라친다. 아이, 안타깝다. 오, 통제라. 토끼간이 산속 짐승한테만 명약인 줄 알았더니 이런 생선들한테도 쓸모가 있더란 말이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간을 대여섯 개씩 물려받았구나. 좋다. 주지초. 간을 줘서 생명을 살린다면 아까울 것이 없지. 과연 듣던 대로 판단력이 빠른 총명한 토끼로고. 예, 너 배를 쫙 갈라서 소금 쫙쫙 뿌려서 고등어 자반 만들기 전에 입 다물어. 까불고 있어. 용왕마마,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겠나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자, 지금 이제 토끼가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막 간을 빼오래. 그래서 그 자라가 그제서야 자신을 용궁으로 데리고 온 이유를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 상황을 빠르게 판단을 하고 그 문어가 갑자기 이제 자기한테 달려들어서 다리를 감싸쥐고 전기뱀장어는 확 전기를 막 오르게 하니까 그 위기감에 굉장히 당황도 할 만한데 침착함을 잃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토끼의 대사 앞에 침착함을 잃지 않고 과장되게 오히려 과장되게 행동하면서 막 아유 진짜 진작 말씀하시지 내 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서 대여섯 개씩 조상들이 간을 물려주셨었네 막 이렇게 능청을 부리면서 오히려 막 좀 허세를 부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위기 상황임을 딱 알아채고는 말도 정중하게 하면서 또 그 고등어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태도를 하면서도 용왕한테는 정중한 태도로 임하면서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토끼의 다급하지만 침착한 대처를 우리가 대사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날개 질문 볼게요. 이 장면에 등장하는 토끼를 연기할 때 말투와 행동 면에서 강조할 것은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용궁으로 딱 들어왔을 때 토끼의 행동은 어때야 됩니까? 그렇죠. 상황 파악 전혀 못하고 까불어야죠, 일단. 막 품평회를 하는 거야. 저 생선은 매운탕감이네. 막 이러면서 약간 거들먹거리고 있어야 되는데 위기가 닥친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막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죠.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굉장히 놀란 마음을 딱 감추고 점잖은 말투와 과장되면서도 태연한 척 하는 그런 행동들로 긴장감을 숨기려는 토끼의 모습을 배우가 잘 연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연기를 할 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들을 미리 연출 공책에다 적어두고 연습을 할 때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연기가 가능할 겁니다. 계속 볼게요. 뭐냐? 얼른 칼을 가져다 배를 쭉 갈라보자. 예로부터 토끼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랑이, 여우, 늑대, 표범, 살쾡이, 독수리한테 쫓기다 보니 간을 뱃속에 넣고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산속 깊은 골짜기에다 차곡차곡 재워놓고 다니다 밤에만 배 안에 집어넣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가 아니라 살고 있습니다. 그거 큰일이다. 저놈 말 믿지 마세요, 폐하. 먼저 저놈 배를 갈라보고 간이 없으면 다시 토끼를 잡아오면 어떨는지요? 아이고 나 죽네. 그 아까운 간을 그 용안하는 명약을 심신상고를 숨겨두고 아까운 목숨을 사라지네. 폐하 다시 육지로 나가 토끼의 간을 받아오겠나이다. 산속 짐승이나 물속 짐승이나 모두 하나뿐인 생명입니다.
힘이 들더라도 한 번 더 다녀오겠습니다. 그래라 그래. 간도 없는 놈을 죽여 무엇하겠느냐. 털가죽도 뒤집어 쓰는 걸 보니 간 아니라 심장도 밖에다 내놓고 다닐 놈이로다. 얼른 서둘러 다녀오너라. 다녀오겠습니다, 폐하. 속지 마십시오, 폐하. 이놈, 간 내놔! 간 내놔!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토끼가 거짓말로 간을 배 밖으로 내놓고 다닌다, 낮에는. 그래서 지금 내 뱃속을 갈라봤자 간이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용왕은 또 어리석게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요. 막 뱀장어하고 도루묵 이런 신하들은 옆에서 믿지 말라고 하는데 토끼가 자꾸 엄살 떨고 막 이러니까 이제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거지. 게다가 또 자라도 믿어요, 그 말을.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시 육지로 가서 토끼 간 받아올 테니까 죽이지 말고 간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육지로 가는 걸 허락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그래도 자라가 굉장히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것을 좀 알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털가죽도 뒤집어 쓰는 걸 보니까 간뿐만 아니라 심장도 밖에다 내놓고 다닐 놈이다. 얼른 가서 갖고 와라. 이렇게 용왕의 허락을 받고 나가는데 끝까지 뱀장어는 칼 들고 쫓아오면서 속지 말라고 하면서 토끼더러 간 내놓으라고 막 윽박을 지르고 있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자, 그 옆에 날개 질문 볼게요. 이 장면에 등장하는 용왕과 신하들을 연기할 때 말투와 행동 면에서 강조할 것은 무엇인가? 자, 어떠한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연기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일단 용왕은 토끼의 말에 좀 넘어가는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토끼의 그 거짓말에 솔깃해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옆에 있는 뱀장어나 도루묵 같은 경우는 그 다급한 목소리로 용왕이 하는 결정을 못하게끔 막으려고 하겠죠. 말리려고 하겠죠. 용왕의 태도를. 그리고 토끼를 믿지 않는 태도가 다른 신하들에게는 보여야 합니다. 오로지 용왕과 자라만이 토끼의 말을 믿고 있는 그런 태도로 연기를 해야 되겠죠. 자, 계속 볼게요. 엄살을 떤다, 칼을 휘두르며 쫓아온다, 이런 것들도 다 역시 행동 지시문에 해당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교과서 46페이지를 볼게요. 토끼, 도망치며 얼른 자라 등에 탄다. 토끼, 자라의 등을 발로 차며 이랴 낄낄 한다. 둘은 헤엄쳐 간다. 둘의 뒤로 다른 물고기들이 헤엄쳐 따라온다. 재미있는 빠른 음악이 울린다. 아이고 이놈아, 빨리 가자. 간 떨어지겠다. 간이 콩알만해지겠다. 뭐라고? 간이 떨어져? 아냐, 어서 가. 똥 떨어진다는 소리다. 내 등 싸지 마. 이놈아, 토끼똥은 동글동글 콩자밭처럼 예쁘기만 하다. 둘은 헤엄쳐 간다. 조명은 푸른 물이 어른거리는 것처럼 출렁인다. 둘은 땅에 도착한다. 그러면 연극은 마무리로 넘어간다. 자, 이제 내용을 잠깐 볼게요. 자신의 거짓말, 자신의 꾀로 위기를 탈출한 토끼는 얼른 이 용궁을 벗어나려고 자라를 재촉합니다. 그러다가 간 떨어지겠다, 간이 콩알만해지겠다라는 말 때문에 살짝 들킬 뻔한 위기도 어찌어찌 잘 넘기고 이제 다시 육지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날개 질문 볼게요. 육지로 올라오는 장면을 연출할 때 필요한 소품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지금 조명의 색깔이 무슨 색깔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푸른 색깔이어야 되겠죠. 약간 푸른 물이 어른거리는 것처럼 조명이 출렁거려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장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그 일렁이는 푸른색 조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 파란색 셀로판지? 이런 것들을 붙여서 이런 걸 붙인 조명을 이용해서 푸른물이 어른거리는 듯한 장면을 연출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필요한 소품은 파란색 셀로판지랑 여러분들 핸드폰 뒤쪽에 붙어있는 그 후레쉬?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며 같은 경우도 행동 지시문에 들어가겠죠? 계속 볼게요. 이제 마무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라는 땅에 엎드려 헉헉 숨을 쉰다.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 언덕에 오른다. 자라는 땅에서 걷느라 천천히 걷는다. 같이 가! 왜 같이 가? 간 하나만 줘야지. 넣어줄 간은 없다. 뭐라고? 이 토끼님을 속여 용궁으로 데려가? 하마터면 가마솥에 들어가 통째로 토끼탕이 될 뻔했구나. 이번엔 네 차례야. 네가 속은 거야. 세상에 간을 꺼내놓고 사는 짐승이 어디 있냐? 이 어리석은 자라야. 뭐야? 난 몰라. 깜빡 속았네. 자,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 자라가 사태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라고 소리를 쳤겠지. 자, 그랬더니 토끼가 지금 상황이 역전된 것을 말해줍니다. 진실을 말해주죠. 너가 속은 거다. 누가 간을 세상에 배 밖으로 내놓고 다니는 동물이 어딨냐 하면서 자라를 비꼬죠. 그랬더니 자라가 그제서야 자기가 속은 걸 깨닫고 허탈감을 느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날개 질문을 잠깐 볼까요? 토끼와 자라는 대사를 말하기 전에 거리를 좀 두고 서 있어야겠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은 그 토끼가 자라가 토끼한테 소리를 친다라는 것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소리를 쳤겠죠. 그런 상황적인 지시문에서 나타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무대 위의 위치도, 등장인물 간의 위치도 설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소리친다, 소리 지른다 이런 것도 모두 행동 지시문에 해당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47쪽을 보겠습니다. 이놈 자라야, 너나 이 땅을 어슬렁거리다 보약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잡혀 자라탕이나 되어라. 아이고 망했다. 어떻게 용궁으로 돌아가나. 난 몰라. 모른다고. 자라는 바닥에 앉아 땅을 치며 걱정을 한다. 토끼는 약을 올리며 깡충깡충 뛰어간다. 자라 노래와 토끼 노래를 하며 끝을 낸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자라 노래와 토끼 노래 가사가 짤막하게 실려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내용을 마지막으로 보면 계속해서 토끼는 자신에게 속은 자라를 놀리면서 산속으로 돌아가고 자라는 바닥에 앉아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걱정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겁니다. 토끼와 자라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자, 그래서 토끼가 용궁에서는 궁지에 몰렸지만 육지로 나오면서 자라를 놀리는 위치로 바뀌었고, 자라는 용궁에서는 토끼를 공격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육지로 나오면서 간도 못 구하고 자라탕이 될 신세에 처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지금 장면의 모습을, 장면의 무대 위에서의 장면 모습을 상상해서 또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메모가 옆에 나와 있고요. 그 옆에, 그 밑에 토끼와 자라가 노래를 부르고 나면 출연진 모두 나와 음악에 맞추어 함께 춤을 추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연극을 마무리하는 효과가 날 것 같아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무대에서 실제로 연극을 할 때 연극의 동선이라던가 연극을 하는 배우들의 위치 이런 것들을 미리 대본을 보면서 메모를 해두면 실제로 연습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연출 공책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인물의 성격을 정리해 볼게요. 일단 용왕은 욕심이 많고 어리석은 인물이죠. 자라의 경우에는 침착하지만 치밀하고요. 우직하고 충성스럽다라는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토끼의 경우에는 조금 성격이 급하긴 하지만 판단이 빠르고 꾀가 많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꽤 탁월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3장부터 마무리 부분의 갈등 양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용왕의 병을 낫게 하려고 토끼의 간을 약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갈등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었나요? 토끼를 잡아서 간을 얻으려는 용왕과 신하들, 그리고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용왕과 신하들을 속이고 있는 토끼 사이에 외적 갈등이 나타났었고요. 그럼 그 갈등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그렇죠. 토끼가 지혜를 발휘하여 용왕과 신하들을 속이고 도망을 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뒤에 있는 교과서 4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이해와 탐구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